안녕하세요. 아, 이제 오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 손님도 오셨는데 어째 사람이 안 나와가지고. 네, 회장님 나오셔서 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대구에서 우리 아산학회 정다석 이사장님하고 우리 황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이사장님. 예, 저기, 예, 잠깐 인사하시고서. 예. 우리 저기 주역반은요, 제천 평생학습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주역반이지만, 네, 전국적으로는 아산 역경연구원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 총회장님께서 오셨거든요.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주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아무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감수만 시작하고 제가 이거는 할 짓을 못합니다. 내일 그래서 참이 좋은 공부를 여러분들이 오시는 건 절대를 이거 한만큼 절대 후회는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시대가 조금 흘러도 그래 이 강의 도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태양이 어디 미국 사람이 태양이 따라 있고 우리 한국 사람 태양이 따라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면 하는 만큼 그냥 오늘날 여성분들이 이만큼 계시지만 이 지금 손바닥에 다 안 들있습니까? 손으처럼 해놓고 지금 미투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연구해놨습니다. 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주의원 64회 384요 24,207자를 한이 외우면은 이제 시작이다. 이거보다 더 맞는 거는 없다 하십니다. 돈이 왜 없느냐?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서 이거 돈이 없는 거지. 전부 돈이고, 이분이 그거 일일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박근혜가 적어내는 그런 사실까지 간접적으로 봐. 누구 비었어요? 저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이해를 못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양대를 다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그 말씀하니 하나하나 다 맞아요. 이분이 더 좋은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한만큼 그러니까 IQ를 높이는 사람이다. 전부 다 얘기는 한만큼. 그러니까 자강무식의 정신을 잊지 마시고 계속 한 만큼 보람있다고 저는 자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면 저는 여기 보면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것도 문양의 고리 역시 참 다르다 하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많이 우리가 참 조금 이제 전체적인 그 학회가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흐뭇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니까. 예, 제가 이번에도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사무국장님도 나와서 얼굴은 못 해주고 가야 나중에 사무국장이 한다고. 그죠? 얼굴도 안 먹여주고 가면 누구야 이러면 할 말이 없죠? 예,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아산역경연구원 사무국장 김정 저번에 한번 인사드렸으니까 아시는 분 아시는데 또 이걸 처음 뵙는 분이 좀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밤에 늦게 7시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속 발을 한번 담그셨으니까 빼지 말고 푹 담그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저기 일강 선생님 둘째 자제분입니다. 둘째 자제분이고 지금 아산학회 사무국장님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요. 강의는 지금 2군데에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2군데에서 강의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저기 올해 가을에 학술대회 발표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올해는 우리 제천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때 또 이제 다른 학회분들도 많이 뵐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기 일찍 가셔야 되잖아요. 예?
예. 중간에 가시면 인사 안 나가겠습니다. 예. 아, 얘가 기껏 말을 잘 다 듣다가 또 오늘따라 말을 안 들어요. 에이, 참. 기껏 말을 잘 듣다가. 예, 지난번에 우리 중수와 함께 이제 앞에 조금 나갔고요. 오늘은 6.3효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6.3이면 요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6은 음효를 6이라 그러거든요. 양효를 9라고 하고. 또 오늘 아침에 오신 분은 얘기 들으셨죠? 6, 9 얘기하는 거요. 예. 그러면 3이면은 세 번째에 있다는 얘기고요. 6이라는 거는 음효다. 이 숫자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지에 감감하며 험에 차침하야 이부감담이니 무룡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글자가 하나 있는데요. 요 갈지자요. 요 갈지자를 우리는 갈지자라고 말하면서 한 번도 갈지라고 해석을 해본 적이 한 번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해석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요 지자 딱 써 있는데 요거 해석을 뭐라고 해야 되지? 잘 몰라요. 그 어조사자로 대체로 쓰이죠. 어조사자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를 말 그대로 갈지다. 예. 갈지다. 요렇게 색입니다. 그래서 내지에면 뭐죠? 오메가메 그 소리입니다. 오메가메.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그 소리입니다. 여기서는. 오메가메, 왔다 갔다 그 소리입니다. 감감하며, 감은, 예, 험함이라 그랬습니다. 험하고 빠지고, 오나 가나, 지금 고통 속에 지금 빠져 있다 이 말이죠. 빠지고 험함에 빠져 있으니까 오나 가나. 감감하며, 험함에 또 잠겨서, 또 빠져서, 거듭이요. 이부감담이니, 구덩이로 들어가니. 요 담자는요, 예, 이런 글자는 뭐 많이 쓰지도 않고요. 가끔 하나 나오는 글자인데요. 예, 이렇게 구멍혈에다가, 예, 구덩이 감자입니다. 작은 구덩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쓰지 말아라. 이 물자는 말물자 하디 말다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아니 물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부정사. 예, 물용. 예, 쓰지 말아라. 쓸 수 없다. 쓸데없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지를 우리는 갈지라고 말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이 지를 어조사자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글자 그대로 갈지입니다. 갈지. 가다, 걸어가다입니다. 왜? 갈지자 걸음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삐딱삐딱 하면 가는 갈지자 걸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행 혹은 왕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내지는 오고 가는 것이 됩니다. 오나 가나, 예, 앞도 뒤도 온통 모두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감감은 오나 가나 험한 구덩이입니다. 내지 감감은 앞을 돌아봐도 뒤를 돌아봐도 험하고 또 험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러한 험함에 또 빠져서, 예, 또 찾자, 빠질 침자, 예, 또 빠져서, 예, 침은 가로막다 방해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험하고 또 방해가 되어서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럴 때는, 예,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마라. 꼼짝 말고 있어라. 지금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험한 상황을 회피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야 되냐? 머리 폭 숙이고 가만히 있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때가 좀 지나가서 한물 지나가 소나기 쏟아질 적에 뛰지 말고 가만히 좀 있다 보면 소나기 금방 지나간다. 그 정도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활. 앞에서 한 말을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 그 말은 뭐냐? 내지강감은, 여기서 내지강감 내자보다도요, 앞에서 한 말은 그냥 효사에서 했던 그 말 전체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꼭 내지강감 글자를 해석 안 해도요. 그 앞에서 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종무겁니라. 끝날 때까지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없다. 공은 이름이고 무는 없음이고 종은 마칠 때까지, 끝까지. 그런 소리입니다. 상에서 말합니다. 오나가나 험함에 빠진다는 말은 무얼 해도 되는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4꾀를 마쳤습니다. 4꾀는 물이 흘러가는 모습으로 험함의 정도를 표현하였습니다. 사물을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앞으로 올 꾀는 사회적인 것으로 험한 정도를 표현합니다. 지금 주역 효사를 보면 앞말하고 뒷말하고 뜬금없는 말들이에요. 여태까지는 뭐 물이 흘러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뭐 어쩌고 이런 말을 했는데 육사에 가면 갑자기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사를 지내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이냐. 그러니까 주역을 전혀 읽지 않은 눈으로 보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뭐 갑자기 뭐 구덩이에 빠지고 어쩌고 하다 갑자기 제사를 왜 지내. 그런데 지금은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지금은 험한 때입니다. 험한 때. 그것만 머리에 넣고서 이걸 다시 이제 들어보십시오. 아까 우리 부회장님이 사탕을 하나 주셨는데 입에 들어있어갖고 말이 안 돼. 좀 뱉어놓고요. 아, 이거 안 녹어. 녹이려고 애를 써도. 이 글씨가 좀 몇 글자 어려워요. 몇 글자 어려운데요. 준주와 괴의를 용부하고 나벽 자유면 종무구하리라. 주는 술통준자입니다. 술통준자. 술주자는 뭐 아시는 거고요. 괴는 지사질 때 쓰는, 요즘에는 안 쓰지만 대나무로 된 그릇이랍니다. 대나무로 된 제기 이름입니다. 제기 둘을. 그리고 여기 부자는요, 요게 장군 부자거든요. 장군 부자인데 요즘 말로 하면 맥주 캔이 한자로 부입니다. 맥주 캔이. 캔이 부입니다. 캔이. 액체를 담는 용기인데, 예, 이렇게 생겨갖고 주둥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요거를 지게에다 얹어놓고 똥을 담아지면 똥장군, 물을 담아지면 물장군, 술을 담아지면 술장군 그렇습니다. 요게 장군입니다. 지금은 없죠. 예전 저 항아리를 옆으로 눕혀놓고 양쪽이 막히고 이 배에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장군입니다. 그리고 요 유자 요건 뭐냐면 들창유입니다. 들창유 여기도 있나? 왜 문 이렇게 밀어서 여는 거 있죠? 예, 그거 왜 창문 2층 같은 데 보면은 창문 이렇게 밀어서 걸어서 밀어 여는 문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문인데 예전에도 이렇게 밀어 올려서 작대기 맞춰서 열어놓는 문이 있었어요. 그게 들창문입니다. 그러니까 슬쩍 조그맣게 열어놓는 그런 문입니다. 뭐 사람 드나들 수도 없고 그런 문. 예. 그래서 이제 준주 뭐 한 통의 술과 간략한 재물과 그거를 질그릇을 써서 이러면 지금 뭐냐 하면요, 제사 지내는 상이 풍성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상이 예, 이렇게 해서 이만큼씩 괴고 하면 풍성한 건데 아주 간략하게 지금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간략하게. 그러면 간략하게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가을처럼 추석 때 만약에 차례를 지내면 곡식이 많이 거두어졌으니까 제사상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데 저 4월, 5월 봄에 혹시 드는 제사 같으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럴 때는 정성만 드린다. 예, 정성만 드린다. 그러니까 정성조차 없으면 안 되고 정성은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걸 거듭해서 나벽 자유면 들창문으로 드리는 것 같으면
큰 문으로 들어와야 뭐가 많이 들락날락 하죠. 들창문으로 요 살짝 들고서 빼꼼한데 뭐가 드나들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렇지만 마음만은 풍성하게 하면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은 뭐 아주 비난한 거를 지금 얘기해. 비난한 거를. 그런데 거기에 마음만 풍성해라. 즉 그런 정도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허물은 없을 거다. 여기서 마음 얘기는 없어요. 마음 얘기. 그 마음 얘기가 빠지면 마침내 허물한 거에 대한 허물이 없을 거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지금 준주 괴의 용부가 허잡한 제사상입니다. 허잡한 제사상을 차려놓고서 하는데 허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만은 정성만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육상까지 한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움이 거듭 닥쳐온 때의 어느 한 장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이 육사도 앞에 육삼을 이어서 하는 말임을 알게 될 겁니다. 육삼에서 어떻게 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여기 앞에서는요, 무룡이라 빠져들어가니까 마침내 끝날 때까지도 공이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마침내 허물은 면할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육사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슬쩍 벗어나는 방법을 일러주는 듯 합니다. 그것을 자연에 비유해서 말하지 않고 인사적인 것, 인간관계에 관한 것을 비유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준주는 통에다 넣어서 빚은 술이랍니다. 괴는 제기 이름인데 요 위에 저기 대나무 죽자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이것 때문에. 어쨌든 대나무로 된 밥그릇. 그러니까 간략한 옛날에 바가지밥. 뭐 요즘 분들은 바가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예전에 밥 먹다 나오면 바가지 담아서 매달아 놓고 그것도 나중에 먹고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괴는 제기 이름입니다. 기장과 피를 담는 그릇입니다. 부는 장군입니다. 배가 불룩하고 목이 좁은 아가리가 있는 질그릇입니다. 제사를 간략히 지냄을 표현한 것입니다. 거듭 어려운 때에 제법 그럴듯한 재물을 진설할 수는 없지만 정성만은 가득한 제사상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생각해 볼 기회입니다. 예를 든다면 기독교인들이 우리 육아와 다른 절차로 예를 행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를 지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를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맺어진 것이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이 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제물을 차려놓고 절을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죽은 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지내가겠냐. 모여서 하나님한테 기도라도 할 거다. 그렇다면 그건 예다. 그렇지만 육아의 사람들이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면 그리고 제대로 된 격식을 차리지 않으면 그건 얘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유는 들창문, 이걸 바라지창이라고도 합니다. nap약자유는 들창문을 드릴 것 같으면 큰 문으로 정식으로 드나들지 않고 샘문으로 슬쩍 할 것 같으면 그런 정도 의미입니다. 육사는 국가 조직 체계로 보면 정승, 국무총리에 해당합니다. 지금 요놈 얘기입니다. 요놈. 얘는 군주고요. 대통령, 군주. 얘는 국무총리, 옛날로 치면 정승.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구호 군주의 전행 때문일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험함이 일어나 그것에 대처하고 최고 지도자의 오판으로 더욱 험함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아랫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 인자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모습에서 국무총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꾸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부담스럽긴 해요. 그렇죠. 지금 국무총리가 당대표 됐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국무총리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을까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죠.
그 대통령만 죄지고 국무총리 죄 없다고 자기만 빠져나와서는 되겠냐 싶은 생각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모든 격식을 갖출 수는 없지만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은근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한다면, 왜냐하면 왕한테 바로 들이대면 자기 목이 먼저 날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은근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침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은근히 하여야 하는 것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군주를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판단을 거쳐 일은 잘못되었고 그 안에서 이인자의 역할이 적절했는지는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판단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직 얘기하기 이르죠. 상활, 야, 앞으로 오세요. 그 카메라 건들지 마시고 일로 와요. 일로. 카메라 건들면은 저 하늘 찍어. 예. 아, 제가 저 비디오는 정성을 무진장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안 빼놓고 찍었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한번 뒤져보니까 거의 안 빼놓고 찍어. 지금 두 대를 가지고 찍어요. 한 대는 저기 있고 한 대는 주머니 있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어떤 때는 오디오만 돼 있고 또 저거만 하면 또 음질이 떨어져 갖고 잘 듣기진 않아. 그나마나 뭐 또 할 수는 없는 걸 뭐. 그러니까 계속 저장을 하죠. 준주계인은 상활에서는 늘 뭐 앞에 있는 효사의 말을 잘라서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앞에서 했던 그 말은 요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강유 제야일세라. 강과 유가 만나는 것이다. 사귀는 것이다. 얘 입장에서 사귈 건 얘밖에 없네요. 그죠? 사귈 건 얘밖에 없습니다. 얘 입장에서는. 육사에서 말하는 뜻은 육사와 유고가 적절히 생각을 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듭된 국가 혼란을 당해서 구호 지도자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육사 총리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유대가 긴밀해야 한다. 소통이 돼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정식 절차는 생략하더라도 소통의 연결고리는 유지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허물을 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뉴스인가 보니 누구죠? 뭐 공항에 가서 뭐 2분만 있으면 나갈 거를 밤중에 뭐 난리를 쳐서 했다 그래요? 결국 이거는 그 사람들이 안에서 유대가 대단히 일사불란하게 돌아갔어야 되는 거지, 누구 하나 삐끄덕해서 그 판단을 해야 될 사람이 혹시 술에도 먹고서 뒤집어 자다가 일어났으면 그거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들이 다 오늘 신문 보니까 연결이 돼가지고서 못 나가도록 막았다 그래요. 그거 뭐, 예? 예. 그 중에 하나 누가, 난 몰라 이래버리면은 가다 고리 딱 끊겨버리면 2분이면 가잖아. 예. 이게 그 정도, 지금 얘기가 그 정도다. 일을 진행하는 데는 그렇게, 예. 틀 차리고 뭐 차리고 할 거 없이, 예, 딱 마음을 모아서 진행하면 안 될 일도 되는 거고, 정식 절차만 따지고 앉았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상황은 미비하지만 사람들이 잘 정성을 들여서 일을 이루어낸다, 낼 수 있다, 그런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안 되는 데가 꼭 서류 찾고 뭐 자구가 틀렸네 이러면서 따지고 앉았고 그러죠. 안 되는 데가. 될 것 같으면은 좀 서류가 좀 미비하더라도 다음엔 잘해와 이러고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잘라내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글자가 틀렸으니까 당신은 안 되고, 뭐 요거는 뭐가 틀렸으니 요건 안 되고, 뭐 이러면서 그거는 이미 시험 보기 전에 아마 틀린 거지 아마. 예. 예, 이렇게 해서 육사효가 지나갔습니다. 955효입니다. 감불영이니 지기평하면 무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글자는
감은 빠진다, 구덩이다 뭐 이런 거고요. 영은 가득 차다. 찰영 기울축 할 때 영자니까 구덩이에 빠지는데 가득하지 않으면 뭐 가득 차지 않으면 이런 정도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자가 요게 아주 또 웃기는 글자입니다. 요게 귀신 지자예요. 귀신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지는 공경할지 다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르다, 다다르다, 예, 이를 지자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기자죠? 이미 평평하게 이르면 이런 말이 되죠. 이미 평평하게 이르면 이 귀신으로다가 해석을 하면 앞뒤 말이 안 돼요. 근데 이미 평평하게 이르면 말이 되죠. 지금 뭐냐 하면 구덩이로 물이 차고 예, 들찼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가던 물이 밑에 차고 뒤에 가던 물이 위를 타고 지나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 구호는 구덩이가 가득 차지 않았다. 예, 영은 가득 찬 상태이고 멈춰 있는 물입니다. 불영은 가득 차지 않고 흐르고 있는 물의 상태입니다. 흐르는 물의 상태. 지금 구덩이에 물이 차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이 구덩이를 향하여 흘러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들게 된다면 곧 가득 차게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지금은 아직 험함에서 벗어난 때가 아니다. 다만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면 그 험함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 험한 상황을 기다려 행동한다면 예, 허물이 없다. 구호는 험함의 거의 끝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험한 구덩이가 평평해짐에 이르면 곧 그 위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호는 험한 때이지만 강건중정한 효입니다. 머지않아 이 고난의 상황을 벗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구덩이가 이렇게 있어서 물이 흘러들고 있는데 야, 앞에 온 물이 이렇게 차고 뒤에 온 물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에서 말합니다. 감부령은 중이 미대야라. 앞에서 한 말, 구덩이가 가득 차지 않았다는 말은 험난한을 벗어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중용지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중이 크지 못한 모습, 예, 아직은 물의 흐름이 주류를 잡지 못했다는 말이고 험난한 천하를 구하지 못한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흘러들고 있는 상태고 더 있어야지 이걸 타고 넘어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육입니다. 여기도 뭐 복잡한 글자들이 많아요. 상육은 개용 휘묵하야 치우 총극하야 삼세라도 부득이니 흉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 요 휘하고 묵은 안 해도 되는 글자가 없습니다. 세 겹 노끈을 휘라고 하고 두 겹으로 꽁끈을 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밧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단한 밧줄. 예. 단단한 밧줄에 묶여서 이런 말이죠. 단단한 밧줄에 묶여서 개용 휘묵하야. 단단한 밧줄로 묶여서 예. 매달려서 단단한 밧줄에 매달려서 치우 총국하야. 요 치자는 둘치자입니다. 두다. 예, 둘치자. 요 총국은 가시나무 떨기나무라 그러는데 하여간 가시나무 저기 이 뭉태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손매서 매달아 놓고 발 밑에 가시나무가 있는 데다가 매달아 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죄인 예전에 고문하는 거 보면 왜 줄 매서 매달아 놓잖아요. 밑에는 칼 위에다 올려 놓고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줄로 묶어서 꽝꽝 묶어 놓고 밑에는 가시나무에다 맨발을 올려 놓고 대단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대단히 힘든 상황.
3세라도 부득이니. 여기서 3세는 꼭 3년 뭐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런 숫자 나올 적에는 오랫동안 뭐 그 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얻을 수가 없으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으니 흉하다. 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휘는 세 겹의 노끈입니다. 실,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서 만든 끈입니다. 묵은 노끈으로 실,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서 만든 끈입니다. 두 가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휘묵 하면은 단단한 동아줄로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휘묵은 아주 질긴 동아줄을 의미합니다. 개는 매다, 용은 쓰다입니다. 두 겹, 세 겹 끈으로 묶는다, 단단히 묶는다는 말입니다. 지금이 거듭 험함을 말하는 때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쓴 치자는 옆에 자하고 같은 자입니다. 둘치자입니다. 둘치자. 두다, 방치하다. 예, 총은 식물의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서 더부룩하게 된 무더기를 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떨기라고도 합니다. 극은 가시나무입니다. 치우총극은 가시나무 덤불에 방치했다, 던져두었다. 맨발로 가시나무 방에 던져놓으면은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두 번, 세 번, 두 겹, 세 겹 꽁꽁 묶어서 가시덤불에 던져진 모습입니다. 거듭거듭 험함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상륙은 이 험한 때의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주변 누구도 도와줄 형편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는 난망해 보입니다. 3년을 기다려도 얻을 수 없다. 아무리 벗어내려고 해도 가능치 않다.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니 흉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3세는 꼭 3년 뭐 그렇게 해석보다는 뭐 아주 오랫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정도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활. 상륙실도는 흉삼세야리라. 상륙에서 도를 잃은 것은 흉함이 오래가는 것이다. 상륙은 험한 때에 벗어나야 마땅하지만 음유한 자로서 거듭 험함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구호를 타고 있는 모습은 이 어려움을 더욱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수감된 상황에서 손은 두 겹, 세 겹으로 묶여서 위로 매달려 있고 발은 가시덤불을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을 영영 벗어날 수 없으니 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말하는 꾀는 4개가 있습니다. 이걸 사난꾀라고 합니다. 둔꾀, 감꾀, 건꾀. 요 건꾀는 중천건꾀, 건꾀가 아닙니다. 절건자 건꾀입니다. 이렇게 생긴 절름발 건자입니다. 절름발 건자요. 건꾀. 그리고 곤꾀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그리고 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건곤깨 다음에 6개가 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시원시키고 탄생시키는 것도 물에서 시작하지만 어려움도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둔, 감, 건곤입니다. 술의 둔깨는 태어나는 어려움, 세상에 나오는 어려움입니다. 중수감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수산건은 장애를 입은 모습입니다. 절름발 건자거든요. 장애를 입은 모습입니다. 택수고는 사방이 막혀서 공공함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 일이 있죠. 너무 자주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가끔 빠져나가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살펴보면 모두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주기도 하지만 온갖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감깨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이르긴 한데요. 차 한잔 하시고
그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